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 전현직 지도부들하고 만찬을 가졌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들하고 지난주 네. 토요일에 그 자리에서 어떤 그 결심을 밝혔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식에 안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시계 가지고 사실 그 전에 전직 대통령 보면 윤석열 특히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 받은 사람들이 당근에다가 올려가지고 뭐 대팔기. 네. 세트라고 뭐 30만 원 하는데 지금 얼마더라? 그 많이 떨어졌겠죠. 예, 당연히. 3만 원 미만 뭐 서로 이게 수치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이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보면 이제 세수펑크,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TF 만들어서 네. 저는 뭐 만드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추세는 그렇게 좀 가는 게 맞다. 예, 시계 해봤자 네. 농공행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맞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어릴 때 또 그 아픈 추억이 생각날까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오리엔트 생각해 정보. 보면은.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뭐 시계 안 만든다라고 언론은 나오는데 안 만든다고 한 적은 없고 필요해요라고 반문을 근데 했다는 그런 게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그렇지. 있다는 그런 게 거죠. 뭐가 예, 필요해? 예. 뭐 다 휴대폰 있고 뭐 있는데 뭐 맞아요. 땀 차고 그러는데 무슨 시계가 필요하냐. 네. 그리고 본인 시계 4만 원에 품절남 됐잖아요. 네. 예. 그 4만 원짜리 시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만들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실이 아니고. 예, 만들 수 네. 있는데 이거를 막 소수가 독점에서 네.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게 아니라 좀 이게 원가가 한 4에서 5만 원 정도 된대요. 네. 그 대통령 그 서명이 들어간 시계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뭐 다수 대중에게 뭐 원하는 사람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제 청와대로 옮겨갈 거잖아요. 그래서 경내에서 팔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그래서 이게 아예 안 왜냐면은 만든다는 것은 네, 그 아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이름 써 있는 서명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임기 초반에는 늘 보면은 권세의 수단이 돼요. 그렇죠. 소수가 향유하다 바꾸라면. 보니까 네.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네. 청탁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낫죠. 그런 문재인 상황이죠. 시계 때문에 서름을 많이 당했었나 보더라고. 이 시계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 대통령식의 연원을 알아봤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처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권위주의 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식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출범을 하면 얼마 만에 시계가 나오는데 우리 윤석열은 시계도 참 빨리 만들었더라고. 취임 후 2주 만에 만들었어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정말로 그 시계를 누군가에게 네.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빨리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시계 주고 듭니다. 샤넬백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계 실제로 그 국민소통 비서관 그쪽 있잖아요. 네. 그 시민사회 수석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용화대 잡탕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댓글 부대, 뭐 시골의 조직표, 여러 가지. 예전에 강승규 의원이 이제 수석할 때 들어보면 그 용산 와가지고 우르르 와서 이제 견학 와요. 네. 견학 오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뭐 오는데 밥 사주고 뭐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들어보니까 이제 시계면 싸게 먹혀. 예.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인데 서울 가서 시계 받았더라. 예. 근데 뭐 주고 하면 네. 사실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뭐 차비도 하고 1인당 하면 10만 원씩 하는데 네. 그때 들어보니까 그 왕복 차비도 관광버스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게 하고 다 본인 부담하게 하고 네. 시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에서 사실 그 시민사회 소통수석실 거기서 시계 제일 많이 썼어요. 예, 들어가면 다 뿌리는 거야. 그. 네, 일종의 예. 기념품화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계를 안 만든다는 뉴스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국민 추천으로 우리가 장차관을 임명하겠다 뽑자. 일주일 동안 받겠다 그러는데 어. 이게 국민 추천제 이정주 기자 혹시 뭐 자천하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근데 자기 추천도 있더라고. 그 안에 네, 보니까. 자천 자기 있어요. 추천. 네. 아 저는 이거 심지어는. 사실 조금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례는 아닌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할 때 기억나시죠? 대구에서 전략 공천 받는다고 국민 추천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결과적으로 다 자기 살 꽂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장만 추천으로 하고 예. 예. 그러면 우리 네 명이서 서로 추천해 줍시다.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데를 윤선이 누나가 하고 정민수 동생이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이게 맞죠? 시계 방향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이걸로 예. 시계 안 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갑시다. 문체부 괜찮죠 문체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그래도 안 유경 하겠습니다. 기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 되겠다. 어휴, 이렇게 자축하지만 저희는 안 갑니다. 별로 안 가야 돼요. 아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 그냥 우리 구독자 망하죠.
아니 보니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취지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마디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네. 국민의 천거를 받은 사람을 장차관 후보군에 올려놓고 공직기관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왠지 무슨 사례가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네. 같아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없던 집단 지성이고 그리고 직접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민주주의 얘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얘기하지만 항상 권력에서 국민은 가장 말석이고 제일 네. 끝에 있고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끝까지 계엄까지 해버린 윤석열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진짜 장족의 발전인 것이고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줄을 섰거든요.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저 여의도 그 역까지 줄을 서도 한 3,000명이 줄을 섰을 것이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섀도우 캐비넷도 다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켠을 열어서 국민들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경청하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듣겠다. 그렇죠. 들어보겠다. 그리고 국민들 생각이 이러면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도 국민들이 이분을 추천하는데 이분도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서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실제로 일은 잘 못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인기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언론에 알려진 거랑 막상 일을 해보니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밀하게 검증을 네.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그래서 말이- 네. 좀 만약에 이제 국민 추천으로 아무개가 된다. 벌써 난리예요. 인터넷 게시판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법무부 장관, 뭐 박은정, 이문정, 뭐 난리 났습니다. 은정이 많네요. 보니까, 네. 은정 시스터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 그게 거의 비슷한 게 그 기자님들 계셔서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SNS에 대통령 그쪽에 해가지고 기자들도 보일 수 있게 네. 카메라 단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만약 받아들인다는 게 네. 느껴지면 국민들이 다 참여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소통이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소통하는구라는 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막 누구 추천하고 싶고 네. 저희 아버지 추천해가지고 청와대 한번 보내주면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팔수가 되지 않을까. 그치. 깽가리꾼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선거운동하지 이제. 선거도 바로 바뀌지. 그런 식으로 추천 한번 해볼까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들한테 이제 그 질문할 때 카메라 비추는 문제도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네. 기자가 책임성 있게 질문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네. 재질문하는 기회도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예, 비춰주기 예, 때문에 예, 좀 더 자신 있게 맞습니다. 예. 자기 명운을 걸고 그렇죠. 예.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아니, 저는 기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대통령실 기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세게 브리핑을 하고 그럴 때마다 기자들도 준비 세게 하고 네. 대통령실도 준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라이브가 되면 이게 기사예요. 그 자체가 기사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예민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문 닫고 기자들하고 또 백브리핑 하면 외교 됩니다. 안보적인 이슈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죠. 뭐 다 열어놓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기자들이 어찌 보자면 1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알려지도 않은 아무개가 그러던데 그 누구냐 그러면 뭐 몰라 뭐 취재인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대안이 있는 질문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논평의 자리가 어마어마한 기사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어떤 우리 겁니까? 기자님들도 이제 미용실 다닐 거고 피부과 다니면 우리 연예인들 가는데 기자들이 많이 하죠. 안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정도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머리 막 세우면서 저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피부는 다닐 거 아니야. 저 모발이식 다녀야죠. 이거 광고 언제 합니까? 있다 모셔, 건데. 모셔.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실은 지금 장관 인선이 안 됐잖아요. 전직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오늘 보니까 싫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 참여하는 것들 독려하면서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전과 다른 느낌 받겠죠? 근데 요거는 초반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그 의도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안에 얘기 들어보면 사실 윤석열은 그 회의 주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런 거는 수사 단계에 사실 큰 수사 말고는 각자 우리도 이제 법조 출입해보면 알겠지만 형사 몇 부장 아래서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그 소팅은
뭐 대검 3차장 이런 사람 한동훈이 주로 했던 거지 수사의 큰 줄기를 중앙지검 회의를 3차장 때 이런 분들이 네. 예, 윤석열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현안 가지고 뭐 대묻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장관들도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도 이 국무회의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웬만하면 자기한테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못 보던 리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보면 라면 2,000원 맞아요? 그게 진짜 2,000원, 라면 하나에 2,000원이라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느 부처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뭐 정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그동안 묶어놨던 것들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계란값이 가장 문제고 브라질의 그 병원성 닭고기. 네. AI가 돌면서 훈제 닭고기살 그거 많이 먹습니다. 예. 근데 이 닭고기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그러니까요.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일반 주부들이 맨날 마트에 가면서 느끼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싼 거야. 근데 일상으로 다 먹는 거란 말이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근데 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비싸졌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고 그럼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안정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도 준비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실무자 과장까지 대동해서 해라. 들어와라 이렇게 네. 하잖아요. 얼마나 열린 국정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경향신문 1층에 그 안내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그동안 진짜 그 알아 누웠던 환자가 다시 갑자기 일어나서 일어나?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 뉴스데스크나 이런 전용 뉴스가 뉴스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일하는 방향이 네, 무엇인지. 맞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진짜 훌륭하다. 이런 그런 생각이- 얘기는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 저한테 물어보셔도 네네네.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뭐 잘 모르죠. 정치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벌써 뉴스가 재밌어졌어요. 이때까지 뉴스 그래요? 보면 짜증이 많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뉴스 보는데 진짜 일하잖아. 일하는 대통령을 봤잖아. 예, 예. 그러니까. 김밥 먹으면서 하는 거 봤어요. 와 그거 보면서 저는 소름 돋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평균 한 40분 정도도 안 한다 하더라고. 안건 뭐 처리할 때 몇 분 만에 다 처리한다는데. 방망이 치고 땡이었는데. 세 시간 했어, 세 다들 시간. 앉혀놓고 막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정권에 있던 분들한테는 참교육 시키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국무회의라는 거를 맞아요. 갈 때까지도 알려주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이런 들더라고요. 상황 속에서 제 머리 못 깎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발언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특히 주진우 이제 법률위원장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조국 전 장관 이제 사면설이 나오니까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다 이러면서 이제 이미 뭔가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엉터리들 얼마나 많이 서면했습니까 이정주 기자. 네. 아니 여기는 그 이전에도 무슨 뭐 정치인 선거법 관련부 시작해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마지막에 갈라치기로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네. 사면이 필요할 때는 사실 요건이란 건 별로 변한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위험할 때 딱 그 민주당 위기 때 그 체포동의안 올라올 때 그때쯤에 이제 간 보고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 쪽은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김기춘 같은 사람, 네. 박근혜 정부 문학의 네. 블랙리스트 이분 징역 2년 나왔는데 나중에 사면 복권 해줬죠.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달았던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분도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장일 때 네. 자기가 기소해놓고 셀프 사면해주는 네. 기이한 현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뿐입니까? 그 개헌 문건 작성했던 누구죠? 그 그 박근혜 정부 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기무사령관 그렇죠. 얘기하시는 기무사령관. 거죠. 네.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국민적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적 인물들을 많이 사면시켜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소위 그 YP 프로젝트 뭐 그 네. 이전부터 해서 언제부터 그럼 이런 쿠데타와 내란을 꿈꿨던 거냐 그 시지발점이 어디냐라고 따지면 조국 수사부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드루킹 고개 한번 끄떡인 죄로 2년 실형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의 사실은 어거지 기소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자 봐봐 조국 풀어주면 이거는 이재명이 공정성이 없는
거야라고 공박은 하고 싶겠죠.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를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맞아요. 누구를 당장 뭐 해줘라. 진짜 내 선거처럼 다 일본 잠바 입고 전국을 다녔지만 무슨 뭐 장관 자리를 달라고 했거나 뭐 일절 요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요구를 안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진심을 다해서 내란 극복을 위해서 같이 했을 뿐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거를 딱 이렇게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깔고 보는 거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매우 아까 불손하다. 김무사령관은 보니까 이제 사면이 아니고 아마 당시 김무사 간부가 예.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응대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오늘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제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작했죠. 네.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상병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내란을 주동했던 세력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큰 사건을 저한테 맡기십니다. 자신 있는 얼굴이어가지고 시민한테 맡기면 자신 있는 얼굴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구멍이라도 있지.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댓글 봤더니 동료이 걱정 아무도 안 하네. 야, 얘 대구놈이다 대구놈 하면서 막 욕하기 시작했어. 아니,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정준 기자 그러면 그 3대 국민 추천에 제가 해드릴게요. 네. 뭐라고? 문체부로. 아니 농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 열심히 하고 아니 살아요. 이정준 기자 3대 특검법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거부권을 작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행사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상병. 이번에 정말로 이를 키운 게 의혹수는 더 많아지고 투입되는 검사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굉장히 메머드급입니다 지금. 이게 한 번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투입. 한 그 번에 많은 네. 검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각 한 번에. 사건에 나눠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요. 네. 그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이거는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설득 아니, 시키세요 저를. 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20명 안팎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팀장으로 들어간.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40명, 그리고 최상병이 제일 작은데 20명이에요. 아, 20. 네, 20명도 검사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총 120명인데, 20명. 예, 요 120명은 지방 검찰청 숫자보다 많아요. 웬만한 뭐 여주지청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그런데. 예. 잠깐 요즘 뭐 무시합니까 지금? 아, 여기가 요즘 뭐 사람 안 살아요. 여주지청이 꽤 큰데요. 그렇죠. 근데도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더 네. 작은 데를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서 웬만한 지청 수준을 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지법에서 하기 때문에 네. 에이스 검사들이 오거든요. 오. 확인 검사가. 그리고 수사관은 더 많아요. 오. 검사가 이제 보통 20명 오면 네. 수사관 100명씩 달려옵니다. 그 네. 개인당 붙어가지고 아, 그렇죠. 같이 해야 네, 되니까. 검사 혼자 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저는 내란 특검으로 결국은 수렴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느 제가-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이채양명주. 내란 이게 같이 조사하다 보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 수사가 겹쳐요. 그리고 제일 그거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3부 크죠. 뭐 네. 처음에 3부 토건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다가 이거 3부 토건 연결됐네? 그럼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정도 인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결론은 무조건 유죄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야당에서 지금도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선거 앞두고 하는 거다. 이게 언제까지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네. 친즉에 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그렇죠. 왜 이제 와서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선거 코앞에 형사처벌될 일을 본인들이 자초한 거지. 우리가 일부러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로직이 거기에 이제 그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늘 이런 식이에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뭐 전체를 가지고 뭐 총통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민이거든요. 지난 그 총선에서 대파 870원 얘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전부 투표장에 나와서 응징투표, 심판투표 해야 된다. 윤석열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의석수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야당이에요. 192석, 이게 빼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190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김상호 네. 의원이 왔으니까. 네. 그러면 전체 가운데 사실상 3분의 2를 그 이제 여권
통여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범여권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소수화됐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계속 목리부리고 안 하고 끌고 시간을 늘어뜨려 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 닥치고 앞서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민주당이 문제다,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자체로 억측인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언론 매체가 많지 않았고 신문에서 쓰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국민들이 넘어갔는데. 넘어갔어요. 근데 요새 그런 국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구경의 정치 비상구 다 봅니다. 재방송도 봐요. 그러면서 다 학습하세요. 그 거리에 나가서 시민 인터뷰를 해보면 정치평론가보다 더 말씀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시거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 기자님이 그 이번에 왔을 때 나는 네. 편의점 점주인 줄 알았어. 야, 편의점 점주도 진행이 말을 잘한다.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영업자. 진짜 병자인 줄 알고. 편의점에 있는 분이 일을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시민 했는데. 요새 너무 바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아침에 뉴스공장 봐야죠. 그 다음에 편의점 봐야죠. 네. 편의점 끝난 다음에 정어리 때 갔다 와야지. 정어리 때 갔다 오면 이제 매불쇼 매불쇼 봐야지. 매불쇼 봐야죠. 매불쇼 끝나면은 비상구 정치 비상구 봐야죠. 봐야지. 네. 저녁에 네. 또 뭐 뉴스사이킥도 그렇죠. 뭐 봐야 되지. 이러면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은 그거 뭐지? 그 헬마 나오는 남청동. 거. 남천동으로 마무리를 한다. 봐야 돼. 너무 바쁘다는 저희 거예요. 진광 기자는 안 봅니까? 아, 미안해. 그래서 아직 미안해. 인지도가 미안해. 우리가 10만 이상만 얘기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이정주라 했지? 형이 가서 10만 만들어줄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정주라고 내 절대할게. 아니 근데 정주 우리가 키워줍시다. 정말로 이제 그 네. 내란 특검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속보들이 하나하나 심상치가 않아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은 그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예비용 비화폰을 무려 6대나 가져갔다는 건데 그 바다가 물론 다른 사람은 줬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대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이라는 그 베일에 쌓인 전 정보사령관 전직. 이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국가의 그런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기물 같은 것들을 지 멋대로 맘대로 쓰고 그 보안폰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비화폰이 여기서는 무슨 범용성 있는 무슨 누구나 갖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생각하는데 이 비화폰은 정말 정부의 핵심 요직들만 쓰는 거예요. 그럼요. 그 내가 첫 보고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네. 국군한테 받을 때 네. 그게 비하폰이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런 네. 것들인데 이걸 무슨 김건희도 하나, 노상원도 하나, 뭐 야 니네 하나씩 다 가져. 뭐 무슨 선물처럼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계처럼 나눠준 이 내란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이 그 비화폰 네트워크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용도로 나눠 주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때문에 군사재판마저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기자들도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이 말이 안 진행되고 되죠. 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직위원 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도 바꿔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어요. 달랑 나온 게 수첩 하나고 한겨레에서 보도한 YP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다 우리는. 네. 지금부터 밝혀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예, 그리고 특검이 예, 출범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날마다 특종이 쏟아질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보나 봐요. 저 SK 매장 하는 친구인데 네. 그 비아폰 그 가족 할인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가족 할인 하려면 4명이 뭉쳐야 돼. 명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준 거지. 추감 가족인가 너 보다. 누구라고? 네. 아이씨 너 해라 야. 가족. 그래야 할인 받는다 야 10%씩. 아니 그리고 네. 김용현이 사실은 검찰에 재발로 나가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랑 그렇죠. 통화할 때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통화 내용을 네.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머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숨기는데 비화폰을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폰을 바꾼 사람들이 사실 비하폰도인데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최상무 부총리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처음에는 그 폰 바꿨냐고 하니까 집에 아직 안 버리고 있대. 그러니까 바꿨냐고 바꿨냐고 그러니까 폰을 바꿨냐고 물어본 거지 내란 이후에 그 집에 뒀습니다. 바꿔서 집에 뒀대요. 그럼 바꿨다고 한 다음에 그 폰 어딨냐 물었을 때 다음 대답이잖아요. 그거 갖고 신랑이 하는데 그리고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 회동할 때 예, 이상민, 맞아. 네. 박성재, 오. 예, 이한규 다 바꿨잖아요 지금. 네. 예.
이상민을 제외한 나머지 네, 3명 12월 11일 날 이미 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폰은 바꾸고 비하폰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고의로 삭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라는 게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태용 국정원장 이분의 행적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들 지금 싹 다 그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새 정부가 참 너그러운 거예요. 어?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란 수괴가 종범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라는 사람이 판교까지 가서 보리밥 먹어 한강변 산책해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네. 패딩 입고 돌아다녀. 뭐 그것뿐이에요. 영화 보러 다녀. 막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도무지 이건 상식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어쨌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풀어주면 자숙하는 모드를 보여줘야죠. 그렇지. 최소한 반성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고 도끼를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요구했던 장본인이면 어디서 지금 민주사회에서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고 2시간짜리 계엄 받냐 계몽령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해보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거다. 그래서 특검이 빨리 출범해서 윤석열 수계, 내란 수계부터 그 말단 하위직들까지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히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민특위 제대로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여태 뉴라이트 사관에 그렇죠. 의해서 네. 작년 광복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따라서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